두 팀이 있습니다. 롯기.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떤 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두 팀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코치 LG 트윈스 구단내 네. 코치. 아빠도 면접 보셨다고. 진짜요? 어느 팀에? 어디야? 안녕하세요.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 3. 비가 오네. 아이고 비가 와. 아이고. 지난주에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비가 오네. 네. 날씨가 비슷해요. 지난주하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나온 김에 두 개 찍습니다. 좋죠. 네. 예. 사실 가을 야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옐카답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가을 야구 치러지고 있는데 가을 야구 얘기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을 야구와 상관없는 팀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9월 말에 깜짝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 라이온즈 이제 차기 감독이 발표됐는데 야구 팬들이 다들 누구셔? 그렇죠. 팬들이 잘 모르는 분이죠. 장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는. 저는 얼굴은 알아요. 허삼영 감독 얼굴은 아는데 그 이름도 사실 몰랐고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이 그 롯데 단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파격이다. 근데 이 허삼영 감독, 이 삼성 라이온즈 감독 부임은 정말 진짜 완전 파격. 그럼 성민규 롯데 단장 선임보다 허삼영 삼성 감독 선임이 더 깜짝 뉴스다. 한 10배? 10배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00배 정도는 더 그 파격이라고 정도예요? 생각이 돼요. 네, 진짜. 아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 감독 선임 이후에? 허삼영 감독 선임은 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랄까 삼성이라는 팀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82년 원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왕조라든가 명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 팀이고 방송행 용어는 맞진 않지만 뭐랄까 가오라는 엘리트 위주. 네, 어떤 그런 감독 선임. 하여간 이제 그런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팀 컬러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서 전력 분석 팀장. 그러니까 감독 발표가 되자마자 허상현 감독하고 통화를 했는데 스스로를 미천한 감독이라고 미천한 신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깔고 가시는 거네.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도 놀란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저는 알아왔거든요. 야구장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선수들은 요 덕아웃에 앉잖아요. 근데 허삼영 전력부서팀장 여기 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워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 자리에서 양쪽 경기를 다 보는 포지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예전부터 뭔가를 물어보면 정말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어떤 모양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여기서 분석해서 선수단이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능해요. 그러니까 숫자에만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선수들이 잘 알아듣는다라는 걸 한 20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삼성이라면 이런 감독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장 출신 장성호 의원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충격이 성민규 단장 선임보다 100배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씁쓸하다는 표현이 내가 아니라. 아니 내가 데이터 야구를 하는데 스포츠라는 거는 이 현장에 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데이터로는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분명히 감이라는 게 겸미가 돼야지 저는 좋은 성적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프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뒤에서만 백그라운드 쪽에서만 봤던 허삼영 감독이 과연 삼성 라이온즈를 이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과연 구원할 수 있는 뭐 적임자라고 생각이 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확답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확답은 못 드릴 거예요. 물음표다. 네, 문제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야구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기는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은 경기를 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정보들, 감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허삼영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디시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중요한 상황에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코칭 스태프고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결정을 안 합니다. 전력 분석팀에서는. 정리를 해서 전달해주고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정보, 배경 정보들을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순간순간 내려지는 결정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얘기한 대로 어떤 현장 출신이 아니라는 굉장히 큰 약점일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장성호 의원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해서 이용균 기자의 생각은 어떤지 만약에 반대되는 생각이면 즉석에서 지금부터 3분 토론 뭐 이런 거.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 사실은
지금 야구단의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메이저리그도 많이 하고 한국 프로야구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감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흐름 중에는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을 하나 들었어요. 최근에 보고 있는 책 중에 헤드 오브 커브라는 근데 그 책이 브라이언 캐니라는 분이 이제 ESPN 컬럼니스트랑 뭐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미 3대 스포츠라고 하면 일단 아이스하키를 빼고 풋볼, 그다음에 NBA 농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그 리그의 헤드코치 혹은 감독들의 1군 경험, 그러니까 탑 레벨 경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면 빅리거, 네. NBA면 뭐 1군 뭐 이런 게 네. 되겠죠. 이제 마이너리그가 아닌 1군 경험을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경우는 이 1군 레벨을 경험해본 감독의 퍼센티지가 83%나 돼요. 어쨌건 메이저리그 플레이어를 해본 사람들이 감독이 된다라는 어떤 뭐 압박이 있는 거죠. 아닌 사람도 있네요. 있긴 있죠. 네. 그 애틀랜타 감독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리그 경험 없이 마이너리그 감독 코치 쭉 거쳐서 이제 감독이 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NBA 같은 경우에는 NBA 프로 레벨, 1군 레벨에서 뛴 경험이 없는 감독이 50%예요. 진짜로요? 절반이 넘어요. 이게 풋볼에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풋볼에서는 줄 잘 선 거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살았어? 정치 잘한 거 아닙니까? 정치 잘한 거 아니에요? 에? NFL 같은 경우에는 NFL, 그러니까 1군 리그에서 뛴 플레이어 경험이 있는 감독이 19%밖에 안 됩니다. 20%가 안 돼요? 이게 2015년 통계인데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종목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감독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플레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주자 2명 있을 때 야 네가 가서 막아야겠다. 그럼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농구랑 이 풋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이제 그 구상을 해서 작전을 짜면 그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농구도 이제 슛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고 풋볼도 진영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감독의 뭐랄까 이 지능 혹은 이제 작전 구사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허삼영 감독 선임을 할 때 야구 잘 하는 감독 말고 야구 잘 아는 감독이 필요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NBA랑 풋볼은 아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최근 메이저리그 흐름 중에 하나도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메이저리그는 자연스럽게 후보군을 추릴 때 아예 외부에서 야구 바깥에서 매니저들을 들여오고 이 감독들이 새로운 어떤 분위기나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단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는 아예 감독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프로 경험 없는 감독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허삼영 감독도 4경기에 이제 네, 그렇죠. 등판 93년, 95년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죠.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과 좀 소위 네임드가 아닌 스타 출신이 아닌 감독들. 이제 사실 NC 이동욱 감독 선임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 허삼영 감독 선임도 그렇고 키움의 장정석 감독도 그렇고 연경 감독도 마찬가지. 연경혁 감독도 마찬가지. 선수 시절에 야구 정말 잘하고 스타 플레이어였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꼽은 사람은 5강에 있어요. 그러네. 그렇죠. 사실 두산의 김태형 감독도 물론 두산의 베어스의 주전 포수긴 했지만 타격 실력은 네. 나지. 지금 KBO 리그에서는 통산 타율 2할 높은 넘으면 감독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뭐 힘들겠네. 그 기준점을 3할로 왜 이렇게 두면 안 잘 쳤어? 됩니까? 기준점을 3할로 두면 왜 이렇게 저는 잘 2할 쳤어? 9푼 6리니까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탈락입니다. 근데 실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불펜에서 공 던진 거, 야 그거밖에 못 던지냐? 그거 일화 많습니다. 아니 그 일화 네. 어떤 일화가 있어요? 뭐 S 감독 야 선발로 나가서 그 퀄리티 스타트 안 돼? 야 그거 야 6이닝 3실점 야 그거 나가서 그 주자 말로 때 그거 안타 못 쳐? 그거 야 12시에서 뭐 6시로 떨어지는 그 커브 그렇게 안 돼? 여기서 무릎 하나 아래로 던지는 이거 못 던져? 이런 감독들이 있었죠? 네, 스타 플레이어 출신 코치 감독들이 중에 있었는데 그런 분도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치고 있다가 잘 못 치면 야 나와봐. 봤지? 뭐 이런 거. 네, 야구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가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삼영 이 삼성 라이온즈 신인 감독이 오히려 단장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워낙 그쪽 그 데이터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최근 뭐 야구 트렌드가 감독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단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허삼영 감독이 단장이 돼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삼성 라이온즈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지금 단장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단장이 물러나기 싫으니까 감독을 아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사실은 뭐 삼성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삼성이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야구를 못해서가 아니라 야구를 안 해서잖아요. 태워보는데 가서 그냥 죽고 2루에서 장난치다가 죽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들이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이 팀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넘치고 스타 출신에 딱 한마디 하면 다 막 벌벌 기는 뭐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전력 분석팀. 이 사실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사람이 감독이 됐을 때 과연 선수단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막간 피물치기. 허삼영 감독 선임 물음표. 근데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이용규 기자는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삼성의 성적은 어떨까요? 그거 진짜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또 피묻혀. 지난주에 티 많이 묻힌 거야. 가을야구 피물치기를 그렇게 과감하게 해놓고. 저 이러다가 헌혈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피 수혈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성적 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5강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감수한 감독 선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성적 포기하고 선임했다? 이거예요? 성적을 만들기 위한 자리다라는 거죠. 단숨에 어딘가 성적을 내기 위해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팀 운영을 하지 않고 밑그림을 차곡차곡 그리기 위해서? 다져나가기 위한 장치다라는 생각이. 어차피 팀 성적은 외국인만 잘 뽑으면 5강 언저리 싸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전력을 어떻게 다져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 시카고 컵스의 조 매든 감독이 그 경기를 치를 때 라인업 카드를 들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최소한의 데이터만 적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고 몇 가지 뭐 적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뭐 바보 되지 말자 뭐 이런 거 몇 개 이제 적어놓고 그게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찾아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사실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이 좀 쌓여요. 최근에 미국 네. 야구 뭐 들어보면 그 야구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야구가 야구냐. 너무 데이터. 그 탱고 형이 문제라니까. 톰 탱고 그 형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세븐 매티스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허삼영 감독이 과연 성공한 감독이 될지 이제 내년 이맘때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 약속을 그때까지 에리카스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카 4 아니에요 그때? 시즌 이제 1년마다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야 시즌 제로? 아니에요? 네. 아 그래? 문 딱 닫고 네.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그때는 그럼 MC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도 날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삼성은 감독 발표했어요. 네. 현재 시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롯기. 어떤 감독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걸 맞추면 돗자리 깔아야죠. 근데 그렇죠.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떤 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두 팀이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예. 이 부분은 좀 약간 명확한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 감독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비를 좀 잘하는 그 분이 감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운드와 수비를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최적화된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느 정도 마운드는 형성이 됐거든요. 잘 됐어요. 특히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문경찬을 필두로 해가지고 필두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뭐 김기태 감독도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젊으면서 공격적인 감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한 명 떠오르는데요. 전가요? 저는 이제 관점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제 전력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 저는 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쪽을 고려했는데 롯데랑 기아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팀입니다. 롯데 감독은 밖에다 말고 안에다 이야기를 잘하는 감독이었으면 좋겠어요. 롯데는 굳이 밖에다가 막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워낙 팬덤도 단단하고 그리고 뭐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어쨌건 밖에다가는 말을 아끼고 안에다 말을 잘하는 감독. 선수들을 이해시키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기아 감독은 거꾸로 선수단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아픔도 겪고 해서 이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
밖에다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감독. 우리 팀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 있고 어떤 야구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밖을 향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아는 그게 잘 안 됐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고민들을 했는데 그게 밖으로 잘 안 알려졌어요. 김희태 감독이 그런 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변명처럼 보인다고. 근데 팬들은 그게 궁금하거든. 지금 우리 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가.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게 기아의 미스였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괜히 갈등처럼 비춰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고 롯데는 거꾸로 롯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는 근성을 가져라, 어느 때는 웃어라, 어느 때는 투지를 가져라, 포수 괜찮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메시지가 향하는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롯데는 좀 진중한 스타일, 그리고 이 뭐랄까 기아는 좀 액티브한 스타일의 감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뭐 이름들도 좀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아니 이거는 뭐 가릴 게 없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이스터, 그다음에 서튼, 쿨바 감독 면접을 했고요. 국내 감독 면접은 사실 제가 뭐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로이스터 감독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 향수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롯데 팬들의 향수를 건드리기 위해서 성민규 단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이 감독 선임은 일단은 롯데자이언츠는 외국인 감독이 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감독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최근에 뭐 나왔잖아요. 또 엘모 코치, LG 트윈스, 뭐그 구단 내 K 코치, 뭐 이정우 많죠. 아빠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저는 종보명이라고 종보명 얘기도 나왔고요. 이정근 선배 얘기도 나왔고 뭐 종국이 형 얘기도 좀 굉장히 많고 김종국 코치. 그 안에서 또 뭐 서재훈 코치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투수들을 많이 지금 키워냈단 말이에요. 뭐 본인이 뭐 키워낸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공로를 지금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재훈 코치가 감독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안에 뭐 김상훈 코치도 사실 배터리 출신 뭐 포수 출신으로 뭐 이야기가 있고 다 저하고 동기들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기호 왔어요. 2번 진짜. 이종범, 네. 기호 3번 김종국, 기호 4번 서재흥, 기호 5번 김상훈. 네. 기호 1번은요. 기호 1번 당신이죠. 이번 감독도 약간 순혈주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외국인 감독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팬들도 외국인 감독 영입해라, 외국인 감독 영입해라 하는데 소통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뭐 국내 감독들이 성적이 안 나서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국인 감독 영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KBO 리그 이 구단의 어떤 그 상황들, 정황들을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 선임은 롯데자이언츠가 예전에 로이스터 감독 시절에 2008년부터 10년까지 좋은 성적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향수를 좀 느끼기 위해서 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리그에 감독감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감독감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왜 옆에도 없어요? 있고 네. 막. 감독감이 왜 없습니까, 그게? 야, 큰일 나요. 댓글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니, 전 진짜로. 아니. 그 뭐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뭐 어떤 팀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외국인 감독 얘기하잖아요. 외국인 감독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안에도 있어요. 뭐요? 삼성의 오차이 감독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고요. 그렇죠. 키움의 나이트 코치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라서 반드시 바다 건너서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나이트 코치 키움 불펜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능성 있다. 데려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규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치아이 코치나 나이트 코치나 하마평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마평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성들을 따져보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카드들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각 구단에 좋은 코치들 많잖아요. 이제 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따져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따지면 SK의 손혁 코치도 예. 충분히 감독감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말 잘하거든요.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맞아요. 이용규 기자 지금 사심 리스트인가요? 아니에요. 두 분이 친하시죠? 안 친해. 히딩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학연지연이잖아요. 뇌피셜일지라도 네네. 그 안에 있는 이름 좀 꺼내보세요. 실제로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요. 네. 네. 그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BO 리그가 사실 옛날에는 면접 같은 거 잘 안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뭐 하나 감독 그 선임될 때도 네. 진짜로 최종 뭐 누가 다 된다까지 얘기됐다가 그 위 고위층에서 그냥 한 방에 찍어 아니, 눌러 사모님- 바뀐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란 말이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근 거 말고 그 전에 거. 네. 네네네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면접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 자기 컨텐츠를 또 면접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들은 좀 들려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얘기가 안 셀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 아빠도 면접 보셨다고. 진짜요? 어느 팀이에요? 어디요? 아 진짜. 아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젊은 후보군부터 아주 높은 후보군까지 면접을 다 봤다고요. 실제로 삼성의 허서명 감독 뽑을 때 후보군에는 강명구 코치도 있었다고. 네 알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스트 시즌을 하는 팀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롯데 감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마 10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롯데자지 감독으로요? 아니 네네 감독으로. 실제로 그 4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했던 이제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확정된 두산 베어스의 경우에 네 매년 한 명씩 빠져나가잖아요. 네. 또 두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니 뭐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문자로 주실래? 궁금하네. 되게 궁금하네. 뭔가 알고 있어. 밀당을 굉장히 잘하세요. 발표 시점 피문치기 한번 할까요? 가을 야구 중에 감독을요? 발표 시점. 아 그러니까 가을 야구 중에 발표가 될 것이다. 아니면 가을 야구 다 끝나고 발표될 것이다. 롯데는 가을 야구 다 끝나고 발표될 저는 한국 거라고. 시리즈 전에 발표된다고 봅니다. 한국 시리즈 전에 발표된다. 저는 전부 다 그 포스트 시즌 기간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리즈와 시리즈의 사이나 이럴 때. 네. 요즘 예년은 그런 그랬으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각 팀마다 이제 마무리 훈련을 또 가야 되니까 마무리 훈련 가기 전에 감독을 대부분 선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방송이 나가기 저는 전에 다 선임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을 이 마무리 캠프를 진두지휘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게 수석 코치로 진두지휘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감독이 빨리 선임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해요. 근데 조금 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명 선수 출신은 명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중해 감독도 사실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스타 출신이죠. 김재박 스타죠. 감독도 그렇죠.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최근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 쪽으로만 감독이 선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메이저리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 단순히 팀을 이기게 하는 감독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야구에서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흥행 카드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너무 간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팬들이 최근에. 두근거려야 돼요. 감독이 왔을 때. 심지어 KBL 농구는요. 감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아는 저는 그냥 이종범 감독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팬들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죠. 그래야 네. 겨우 내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또 작년에 2019 시즌 프로야구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 동안 야구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FA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팬들이 맨날 되지도 않는 B급 FA 우리 팀 언제 계약하나 이거 기다리고만 있었어. 어차피 딴 데 가지도 못해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또 열카에서. 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감독과 선임 과정에서는 파격도 중요하고 뭐 데이터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내년 시즌 겨울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설렘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장성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냥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롯데 감독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이 기아 감독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진짜요? 예. 약간 사진 집어넣어서 네. 좀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롯데 감독.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용균 기자님과 거의 비슷해요. 네. 저는 이종범 이제 코치님이 70년생이거든요. 70년 개띠입니다. 70년 개띠니까 올해 나이로 50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내년에 만 50이 되는 거. 그렇죠. 저는 지금쯤이면 이종범 그 코치님이 감독이 한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 출신이기 때문에 명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네,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야구를 또 바꿔놓을지.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만약에 감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게 조금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종범 코치 감독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감독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롯데와 기아의 내년 성적이 흥행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과연 감독 딱 바꾼다고 두 팀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감독 하나만으로 팀이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올겨울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롯데와 기아 모두 두 팀 모두 지금 올 시즌 성적으로 한 전력은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다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도권 구단의 뭐 단장은 롯데 내년을 가르쳐서 야, 거기 감독 아무나 가도 돼. 내년 무조건 5강 싸움 하는 팀이야라고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네. 롯데의 전력, 방망이도 그렇고 마운드도 그렇고 뭐 어디 그냥 완전 찌그러질 팀 전력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숫자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마음들이 흩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 기아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 마운드를 다져놓은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인 전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을 아주 엉뚱하게 뽑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막 분란이 생기고 시끄럽지만 않는다면 뭐 해볼 만한 시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NC 같은 경우에 작년 시즌 최하에서 지금 5강 싸움 그렇죠. 네, 그렇죠. 5위에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2017년도로 생각을 해보면 기아 타이거 125억 정도 쓰면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죠. 어떤 선수 여기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감독이 오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NC를 봤을 때 단 1년 만에 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아는 그렇지. 단 1년 만에 지금 이게 폭망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1년, 2년 만에. 그래서 단기간에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이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감독이 와서 그걸 잘 풀어내느냐, 잘 믹스를 하느냐. NC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야구 이야기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줄이야. 감독 바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독을 바뀌었을 때 우리 팀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되게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하니까. 하지만 정말로 올겨울 중요한 건 롯데와 기아 모두 감독 누구 잘 뽑냐 고민하기 전에 선수단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단장의 역할이고 구단의 역할이고 프런트의 역할일 텐데 선수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끌어올리고 어떻게 적수족수에 배치하고 앞으로 3년, 4년, 5년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에 대한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 아니라 3년 뒤에 계획을 세워라. 구장 이거 왜 문학구장이 쫙 또 나가. 또 나가. 한 줄인데 한 줄이 한 줄이 거기 내분 사인에 그 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네. 장성호의 한 줄이야. 정답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준다. 내년 시즌 성적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낼 것 같아요. 기호 1번 장성호였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 우리 엘카 3 텀블러 자, 열어보면 언박싱. 언박싱. 야, 에코 에코는 그 차 그 저연비 그 연비 잘 나오게 할 때 에코 아닙니까? 에코 리유저블. 네? 그 차 그 하나 말씀드리면 에코로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 엔진이 에코에 적응이 돼서 나중에 차가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컴포트로 연비 최적화. 네, 이거. 컴포트로 놓고 다니셔야 돼요. 에코로 꿀팁이네요. 놓고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한국 시리즈 피부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